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의 김효진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 홍보, 통합정보의 수집, 조사,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도매업자, 그리고 마약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상세 취급보고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구성입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소개, 상세 취급보고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라면 누구나 마약류를 취급한 내역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즉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취급하는 마약류 품명, 수량, 취급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류 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합니다. 그 외에도 질병분류기호,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 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보고 방법의 개선, 둘째, 처방전 기재 사항의 변경, 셋째, 의사의 투약 내역 확인, 넷째,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축의 소유자 정보만 보고하였으나 법률 개정 이후 환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처방전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의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 번호는 물론 환자나 동물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개정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만 저장했어야 했다면 개정 이후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 장소에도 마약류 저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 양식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보건소 등 관할 허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서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거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을 받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 번호와 함께 환자나 동물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는 마약류를 조제 또는 투약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국에 한해 처방 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 흐름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실물 취급을 하고 그 내용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즉 님스에 보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제조업자가 수출입업자로부터 마약류 원료를 구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고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병의원과 동물병원에서 해당 완제품을 구매하고 또 환자 또는 환축에게 투약하여 나가는 전 과정을 취급자는 시스템에 보고하게 되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취급 행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보고되게 됩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보고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할 마약류 의약품은 크게 중점관리 대상 그리고 일반관리 대상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인체용으로 품목 허가받은 마약,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 의약품 중 주성분을 프로포폴로 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그 외에 주성분을 프로포폴로 하는 품목을 제외한 인체용으로 품목 허가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동물용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 등은 일반관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제품의 일련 번호까지 반드시 포함하여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일반관리 대상은 제조번호, 유효기한을 반드시 포함하여 취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급보고 시 유의사항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한 마약류의 실물 정보를 확인하고 실물 정보와 전산 재고를 일치시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실물 소진 및 전산 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마약류 취급자 간 마약류 실물이 이동하는 경우, 즉 구입,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마약류 실물 정보를 확인하고 실물과 전산 재고를 일치시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조제, 투약하는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진하는 경우 중점관리 품목 주사제는 반드시 취급하는 실물 정보와 전산 재고의 정보를 일치시켜서 일련 번호별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일련 번호별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기관 안에서 이용 내역을 일련 번호별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기본 저장소가 아닌 병동, 약재실 등의 다른 저장소로 이동 처리를 했다가 반납되어 기본 저장소로 돌아온 경우에는 해당 일련 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할 것, 그리고 반납된 마약류는 다음 조제 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제 투약 시에 번호 순서에 맞도록 약품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환자에게 제공한 번호와 전산상의 재고 정보를 일치시켜서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도 다양한 처분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항 가목,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구항 나목, 취급하신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신 경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정지는 전체 업체 영업 정지가 아닌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취급 정지를 의미합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처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거짓 보고나 취급 자체를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 그리고 일부 항목을 누락한 내용이 있거나 잘못 보고한 것을 변경 보고하지 않은 보고 항목 누락 및 보고 오류, 그리고 보고기한 초과 등이 모두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마약류, 실물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최근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의 3%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그 처분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 또는 감경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급자들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직접 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닌 각자 사용하고 있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취급자가 취급보고 기한 안에 사용하고 계시는 처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급보고를 잘 완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나 전산 장애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취급자는 보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보고를 완료하였지만 사용하고 계시는 처방 프로그램 등의 전산 장애로 보고건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도매업자, 소매업자, 의료업자에 한해 보고기한을 초과하여 취급보고하였거나 보고한 일부 항목이 누락 또는 오보고된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으실 수 있고요.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의 주체는 업체가 소속된 관할 허가기관, 즉 보건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보건소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실 행정처분 주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될 사고 마약류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자체 폐기하신 경우, 취급 내용을 보고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유하신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전산 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사용하고 계시는 처방 프로그램 상의 재고량과 실물 재고량이 일치하더라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즉 님스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자께서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접속하시어 재고량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 마약류는 관할 허가기관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폐기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고 마약류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취급 내역을 보고하시고 혹시라도 보고하신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변경 보고도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고 함께 비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인지하지 못하신 취급자께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하여 님스에 도달한 취급보고 정보들은 취합, 분석 절차를 거쳐서 의료용 마약류 효능별, 성분 현황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분들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보고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 3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 후 서한을 수령하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문의 사례입니다. 졸피뎀 도우미 서한을 받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의료업자 본인이 해당 기간 동안 처방한 양보다 취급을 7배 정도 많이 한 것으로 보고된 서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 주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취급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취급보고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을 통해 실제 처방 수량과 취급보고 수량이 동일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처방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스스로가 이렇게 많이 처방을 한다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데이터로 수치를 직접 확인하신 이후 적정 처방에 대해 재고해 보게 되셨고 실제로 환자당 평균 처방량이 6.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약량 상위 약물 남용 의심 환자에 대한 오남용 적발 사례 2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소재의 4군데 약국에서 간호조무사가 1년간 펜디메트라진 5,640정을 수수하여 하루 평균 15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량의 식욕 억제제를 상습 투약하다가 식약처로부터 주의 전화를 받은 후에 배우자의 명의로 처방전을 위조해서 처방받아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투약량 상위 약물 남용 의심 환자 오남용 적발 사례를 소개드릴 텐데요. 서울에서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빙자한 2 환자가 페니드정을 약 6개월에서 1년치 이상 초과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2020년 마약류 기획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내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중독자 또는 오남용 우려자의 불법 투약을 탐지하고 해당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하여 오남용 방지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마약류 취급자, 더 나아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부터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가동하여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에 가입하신 후 환자의 과거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하여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최근 1년간의 환자 투약 내역이며 전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data.ni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 후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투약, 조제받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역시 최근 1년간의 전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data.nims.or.kr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등록 절차입니다.
사용자 유형은 업체 사용자 그리고 개인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업체 대표가 업체 사용자로 등록하면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사용을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업체 대표가 보고 담당자에게 보고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담당자는 개인 사용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 대표가 보고 담당자에게 보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일지라도 법적인 보고 책임은 마약류 취급자, 즉 법적 보고 의무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신규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개설허가 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또는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업체로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가 이전되어 관할 허가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업체를 인수 후에 종전 업체가 폐업되어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폐업 후 재개업하여 개설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대표자가 동일한 업종을 지속하지만 관 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일 업체 전입 전출이라는 기능을 통해 기존 계정에 있던 마약류 재고를 신규 계정으로 이동시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계정에서 기타 출고 처리를 통해 보유한 마약류 전체량을 출고 처리하고 신규로 가입한 계정에서 기타 입고 처리를 통해 보유했던 마약류 전체량을 입고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대표자가 관내에서 업체를 이전하여 관할 허가 관청이 동일한 경우, 다른 변화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등으로 개설허가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마스터 권한을 이관하여 기존 계정으로 지속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업체의 개인 사용자로 가입하신 후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어 마스터 권한 이관을 요청 주시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후 마스터 권한을 이관드리면 그때 종전 계정 관리자의 사용을 중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급보고 시 유의사항입니다. 업체명을 검색하실 때에는 정확한 업체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업체이지만 업체명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동일한 업체라고 할지라도 취급자 구분값에 따라 제조업, 수출입업, 원료 사용자, 또 도매업 등 다양한 취급자 허가를 가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업체를 선택하신 후 취급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대표 코드와 표준 코드입니다. 모든 의약품 코드는 대표 코드 그리고 표준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코드는 포장 단위의 구분이 없는 의약품 품목을 대표하는 코드이며 표준 코드는 포장 단위 등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스틸록스정 10mg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한 개의 대표 코드, 그리고 30정이 한 병에 들어있는 코드, 100정이 한 병에 들어있는 코드, 28정이 한 박스에 들어있는 표준 코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의 낱개는 같은 제품이지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는 부여된 제품 코드, 제조번호, 일련번호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급자께서는 취급하시는 제품의 표준 코드를 확인하여 실물을 취급하고 전산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인 명문인산 코드 인정을 예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코드 인정이지만 제품 코드가 1로 끝나는 대표 코드, 8로 끝나는 30정이 한 병에 들어있는 표준 코드, 제품 코드가 5로 끝나는 100정이 한 병에 들어있는 표준 코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로 끝나는 하나의 표준 코드에도 제조번호가 1번, 2번으로 여러 가지가 부착되어 있고 제조번호가 1로 끝나는 코드 안에도 일련번호가 8번, 9번으로 끝나는 등 여러 가지로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자가 취급한 실물의 정보와 상이한 제조번호, 일련번호를 선택한 경우 전산상의 재고가 실물과 상이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포장 단위별 부여된 제품 코드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 보고를 했을 경우 전산 재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틸록스정 10mg을 다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표 제일 상단에는 스틸록스정 10mg을 대표하는 대표 코드, 하단에는 30정의 한 병, 100정의 한 병, 28정이 한 박스에 들어있다는 상세 포장 단위를 알 수 있는 표준 코드 3개가 존재합니다. 약국에는 제품 코드가 3으로 끝나는 30정이 한 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제보고 시 한 병에 100정이 들어있는 표준 코드가 0으로 끝나는 스틸록스정 10mg의 코드를 선택하여 조제보고 하셨다면 재고 차감이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 마약류 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에 없는 한 병에 100정이 들어있는 스틸록스정 10mg의 제품 코드에서 전산 재고 수량이 차감되어 음수 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드 인정의 예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약국에는 제조번호가 1번, 2번, 일련번호가 1부터 4까지인 코드 인정 40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명문인상 코드 인정 제품의 제조번호, 일련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재고 현황에 없는 8번 일련번호를 선택하여 조제보고를 했다면 기존의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 재고에서는 재고 차감이 되지 않고 입고된 적이 없는 전산 재고 50정이 차감되게 됩니다. 취급보고 시 현재 전산상에 등록된 1부터 4까지가 아닌 입고되지 않은 8번 정제를 선택하여 조제보고를 하였으므로 시스템상에서 음수 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점관리 품목 주사제인 경우에는 실물과 전산재고 정보를 반드시 일치시켜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사제를 제외한 중점관리 품목이라 할지라도 일련번호를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입고된 적이 없는 일련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급보고별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취급보고 중 구입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보고관리 메뉴에서 구입보고를 선택하여 신규 보고에 들어갑니다. 취급일자 및 보고 업무를 위임한 실무자, 즉 담당자명과 법적보고 의무를 가진 대표자, 즉 법적보고 의무자명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구입정보를 입력합니다. 구입정보 입력 시 최소 유통 단위 수량에만 수량을 기입합니다. 중점관리 품목을 여러 개 구입한 경우 품목별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을 확인하여 일련번호별로 보고합니다. 일반관리 품목을 여러 개 구입한 경우에도 제조번호별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번호별, 일련번호별 보고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번호가 1, 2, 3, 4, 5번인 디아제팜정 1병, 5, 6, 7, 8, 9번인 한 병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기 제조번호 그리고 유효기한을 확인하여 구별하여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인 타진서방정 보고 시에도 구입한 품목의 제조번호와 일련번호가 1, 2, 3, 4, 5, 제조번호가 1, 2, 3, 4, 8번 등으로 상이하다면 라인으로 구분하여 각기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님스 내에 있는 구입 대상 목록조의 기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의료기관, 동물병원, 약국에서 거래하는 도매업체의 판매보고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구입보고 시 구입대상 목록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거래업체에서 판매보고한 내역을 조회하여 구입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입보고를 하였으나 상대 거래업체 판매보고의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련번호 없이 구입보고한 경우, 그리고 실제 구입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로 표시가 됩니다. 미보고로 표시된 보고건을 취급보고하시기 전에 실제 구입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양수보고입니다. 반품 등의 사유로 의료용 마약류를 양도할 때는 먼저 허가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양도자는 실물을 출고한 후 양도보고를, 양수자는 실물을 입고한 후 양수보고합니다. 취급보고 시 각 양도 목적에 맞게 구분값을 선택하여 보고합니다. 단 회수대상 마약류의 경우는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관할 관청의 양도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양도 구분값을 선택할 때 여러 종류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반품 양도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양도하시는 사유에 맞게 양도 구분값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수대상 마약류를 양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을 보유한 마약류 취급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마약류 도매업체에 신속하게 반품합니다. 앞서 양도하실 경우에는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수 조치 협조를 위해서 마약류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 기관의 양도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품하시는 취급자께서는 회수 대상 제품이 일반 관리 대상인 경우 실물을 도매업체에게 양도한 후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양도 보고를 합니다. 이때 양도 구분값을 회수 대상 마약류 양도 양수로 선택합니다. 만약 회수 대상 제품이 중점 관리 대상일 경우에는 양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양도 보고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다면 양도가 아닌 관할 허가 관청을 통해 폐기 민원 신청을 하여 폐기한 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폐기 보고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 마약류 처리 방법입니다. 불량 마약류란 내용물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포장된 의료용 마약류로 회수 대상 마약류는 제외됩니다. 불량 마약류를 발견한 취급자는 관할 허가 관청에 불량 마약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거해 가면 림스에 접속하시어 수거해 간 마약류 실물 수량만큼 기타 출고 처리 진행하여 전산 재고를 차감 처리합니다. 다음은 양도 양수 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시려는 경우에는 개봉된 마약류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보고건이 거래업체의 구입보고 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 업체 간 마약류 거래 정보를 확인하여 오보고한 경우라면 잘못 보고한 취급자가 변경 보고합니다. 만약 반품 등의 실물 이동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 양수 절차를 진행하고 시스템에 양도 양수 보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폐기 보고입니다. 파손된 마약류, 처방 취소나 의료기관, 약국에서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반납된 사용 중단 마약류, 그리고 환자 사망, 상태 변화, 환자 거부 등으로 환자가 반납한 마약류는 폐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폐기 보고합니다. 사고 마약류 등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폐기합니다. 도난, 분실 등 사고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허가 관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변질, 부패, 파손, 환자 반납으로 인한 폐기 대상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관할 허가 기관에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물과 함께 제출하여 폐기 신청을 하고 폐기가 완료되었다라는 공문을 수령하면 그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폐기 보고를 합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내의 폐기보고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취급일자, 폐기 종류, 폐기 장소, 폐기 방법,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실물을 폐기한 사유를 선택하여 보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보고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후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 대상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폐기 대상 마약류에 대해 폐기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급자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허가기관에 폐기 신청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효기한 경과 임박 또는 마약류를 오래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제 조제 시 일부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취급자가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 발생 시 관할 허가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폐기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폐기 보고합니다. 다음은 취급보고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간 실물이 이동하는 구입, 양도, 양수 시에는 취급하는 실물과 전산재고 정보를 반드시 일치시켜 보고해야 합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판매 품목별 일련번호와 제조번호, 유효기한까지 확인하여 일련번호별로 보고합니다. 판매 수량이 여러 개라면 최소 유통단위 1개당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각각 보고합니다. 일반관리 품목인 경우 구입 품목별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확인하여 제조번호별로 보고합니다. 역시 판매 수량이 여러 개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 1개당 제품 정보를 확인하여 각각 보고합니다. 상대업체 구입보고 조회 기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즉 님스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이는 상대업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내 업체를 거래업체로 선택하여 구입보고 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판매 보고를 클릭하면 보고 목록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 약국이라는 업체에서 나를 거래업체로 선택해 휴터민정을 3박스 구입했다고 보고한 건이 지금 조회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보고 관련 자주 묻는 질의입니다. 타 도매업체에서 마약류 보관,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취급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른 업체에 수탁을 맡긴 경우일지라도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의 관리 및 취급 보고 의무는 위탁사인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사에서는 마약류의 실물과 거래자 정보를 확인하여 취급 보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수탁사에게 취급 보고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에서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먼저 업체 회원 가입을 하고 위탁사 보고용 계정을 따로 생성하여 수탁사에게 제공하거나 수탁사가 직접 신청하여 보고용 계정 권한을 부여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고인은 위탁사의 마약류 도매업자이며 보고 담당자는 실제 보고하는 수탁사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위탁사는 수탁사에게 위탁사 계정을 제공한 후 마약류 관리, 취급보고 등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약류 소매업자의 조제보고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제보고입니다. 환자명, 환자식별번호 구분, 환자식별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내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질병 분류 기호도 필수 보고 항목입니다.
다만 처방 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약류 소매업자에 한해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방의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그리고 처방기관명도 처방전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조제 수량, 1회 투여량, 1일 투여 횟수, 총 투여 일수 등도 마찬가지로 처방에 근거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사용 후 폐기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제보고 화면에서 보셨던 사용 후 폐기량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수량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가 투약,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 잔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구제의 0.6정 처방 시 한정을 이용하여 0.6정을 조제하고 남은 잔량 0.4정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라고 부릅니다. 남은 마약류 잔량은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항목에 입력하며 실물은 관할 허가기관을 통해 폐기하지 않고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폐기 방법은 중화, 가수분해, 산화, 희석 등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진행합니다.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여 폐기하거나 2인 이상의 입회하여 폐기한 후 그 결과를 마약류 취급자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폐기 내역과 현장 사진 등의 근거 자료는 반드시 남기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 없이 남아있는 마약류 재고, 환자가 반납한 마약류 등은 자체 폐기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행정처분 사례에서도 소개드렸는데요. 이런 마약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 후 폐기 보고를 하셔야 하며 자체 폐기하실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제보고 시 유의사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 정보가 필수로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제보고 시 화면과 같이 환자 정보 등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자 식별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여권번호입니다. 그 외에 보고 가능한 환자 식별번호는 주한미군 식별번호, 신생아나 의식불명 응급환자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는 무명남, 무명녀,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번호, 위에 6가지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에 보고할 때 기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전을 발행할 때 반드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조제 투약 보고 시 환자 식별번호를 보고하여야 하며 오류 시 정정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자 식별번호 오류 보고 시 이를 찾아서 정정보고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입력 오류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급자가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 보고하셨을 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환자 식별 번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도록 알람 메시지 등을 띄워 전송을 차단시키는 예방 조치입니다. 첫째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둘째로 주민등록번호 7번째 번호가 1부터 4가 아닌 경우, 세 번째로 외국인 등록번호 7번째 번호가 5부터 8이 아닌 경우에 대해 전송이 차단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제보고 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처방전에 환자 정보가 없거나 일부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보고 방법입니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전을 발행할 때 환자 성명과 환자 식별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는 마약류를 조제 또는 투약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소매업자는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환자 정보를 확인하여 조제 보고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자 식별번호를 즉시 기재하지 못하고 일부 기재나 미기재로 조제 보고를 하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환자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진행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환자가 진료기록,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누락하여 취급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원외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방전에 질병분류 기호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에 한하여 처방전에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분류기로는 여러 개이지만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방 프로그램에서 2개만 입력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프로그램 업체에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개선되기 전까지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초 조제 보고를 변경 보고하여 전체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취급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질병분류기호를 임의로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처방전에 업소 소재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 동물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방전 업소 소재지는 의료법 처방전 양식에 따라 요양기관 코드가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자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을 약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취급보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은 마약류는 이미 해당 약국에서 조제보고가 완료된 건으로 별도로 취급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관할 허가관청에 다른 마약류 폐기 시 함께 폐기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 폐기한 근거 사진을 남길 때 건건이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는 폐기 시마다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진을 남기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저장시설에 일정량을 모아놓고 날을 정해 함께 폐기하는 경우라면 해당 현장 사진을 남겨 폐기 근거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 폐기할 여건이 되지 않아 보건소에 보내 폐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약국에서 자체 폐기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자체 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마약류 의약품 실물을 보내 폐기 처리하고 그 근거를 받아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 폐기 결과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별도로 폐기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변경보고 및 오류 탐지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변경보고 기한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구입한 중점관리 대상은 취급일 당일, 토요일, 공휴일을 모두 제외한 4월 2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 주시면 되며 잘못된 보고건이 있다면 4월 28일까지 변경 보고를 완료합니다. 일반 관리 대상인 경우 취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4월 12일 실무를 조제하였다면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조제 보고를 완료하고 변경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 17일까지 변경 보고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보고 취소 보고 관련된 자주 묻는 질의사항입니다. 약가 인하가 되었을 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따로 변경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실물 취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품 가격이 인하된 경우 실물 취급과 관련이 없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약품의 가격 등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따라서 약가 인하가 된 사실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근무 약사가 조제 보고 시에는 보고자명을 반드시 변경하여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마약류를 취급한 내역을 조제 보고할 때 담당자 명에는 보고 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 즉 근무 약사의 성명을, 법적 보고 의무자 명에는 실제 법적으로 취급 보고의 의무를 가진 마약류 취급자, 즉 마약류 소매업자의 성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약사가 조제 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담당자 명에 본인의 성명을 기입하여 취급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오류 탐지 기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고 오류 탐지 기능이란 마약류 취급 보고자가 오류를 최소화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에서 발견된 기본적인 보고 오류, 우려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보고 오류 탐지 결과에서는 취급 보고 내역 중 가장 기본적인 오류와 누락 사항 등만을 안내하기 때문에 본 화면에서 확인이 불가한 오류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오류 내역이 없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이 감면되지 않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똑같은 오류건들만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고 오류건을 확인하여 추가로 해당 기능에서 탐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취급자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3월부터는 제조번호에 영문, 숫자가 입력되지 않거나 유효기한에 숫자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오류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보고 오류 탐지 기능을 통해 오류 종류별 탐지 결과를 확인하고 보고 오류 목록에서 변경 또는 취소할 보고를 선택해서 변경 보고 또는 취소 보고 바로 가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오류 내용 화면에서는 보고 오류 목록에 하나의 보고를 선택하여 해당 오류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보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바로 변경보고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의 요양기관 코드가 아닌 약국의 요양기관 코드로 잘못 보고하신 경우에 대한 변경보고 방법입니다. 오류로 추정되는 최초 취급보고건 또는 앞서서 보셨던 화면에서 바로 변경보고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그 후 보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서 보셨던 오류 건들이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신규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취급 내역 불일치 조회 기능입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한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취급보고건 또는 취급보고 불일치 내역을 마약류 취급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해당 기능은 보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산출 기준에 따라
거래 불일치 건으로 추정되는 내역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모든 불일치 보고 건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자가 거래 내역과 취급보고 건을 직접 대조할 경우 정확한 내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조회 기능 활용 방법입니다. 보고일자, 취급일자 등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취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조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 취급자의 구입, 판매 보고와 일치하는 동일 제품의 판매, 구입 보고가 없거나 상대 취급자의 양수, 양도 보고와 일치하는 동일 제품의 양도, 양수 보고가 없거나 또는 위탁, 수탁 보고와 일치하는 수탁, 위탁 보고가 없는 경우에 조회되고 있습니다. 조회 목록을 통해 취급자 스스로가 구입 보고, 양도 보고 등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보고 내역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보고 내역을 확인하여 변경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취급 보고를 하였으나 목록에서 조회가 된다면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후 취급 내역 불일치 예외 처리를 선택하고 취급 내역 불일치 예외 사유 중 한 가지 값을 입력하여 예외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하면 더 이상 해당 화면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외 처리 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단에서는 상대 업체에서 나의 업체에 대한 예외 처리를 진행한 목록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복보고 의심 내역 조회 기능입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한 구입, 판매 보고 내역을 대조하여 중복 보고로 의심되는 정보를 마약류 취급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회되는 자료는 구입 보고 또는 판매 보고 시 상대 업체, 제품 코드, 제조 번호, 일련 번호가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중복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으로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자가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복보고 의심 내역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의심 내역 현황 구분값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의심 내역 조회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부 내용 확인도 가능합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조회되는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해서 중복으로 보고된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보고가 아닌 정상적인 보고 건이라면 중복 보고 제외 처리를 합니다. 다만 제외 처리 전에 해당 보고 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분별하게 취소 또는 제외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취급보고 및 시스템에 관련한 문의사항 등은 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내 Q&A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취급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은 물론 마약류 안전 사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교육, 홍보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